자,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자음, 히브리 알파벳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 알파벳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좀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표에 보시면 이제 숫자 값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시절에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가 이제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이제 숫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라비아 숫자도 쓰지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프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1, 베트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2, 이렇게 이제 알파벳마다 이제 숫자 값이 있어서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각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 값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벳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게 어떤 음가에 해당되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B 발음과 V 발음 같은 것을 굉장히 구별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F 발음과 P 발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할 때도 이런 부분에 좀 좀 주의를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발음을 하시면서 차차차차 익숙해져 가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너무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애쓰시는 것보다는 빨리 글자의 형태와 알파벳의 형태와 음가를 익히시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알파벳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입니다. 이름이 알레프인데 요렇게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써가는 이제 그런 쓰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쓰면 알레프가 됩니다. 자, 알레프의 음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음가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라고 하는 발음을 할 때 앞에 이응이 있고 우리 모음이 이가 있잖아요. 근데 요 앞에 이응 같은 경우는 음가가 없는 거죠. 그냥 모음 하나로 발음이 다 되는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자음 자리를 이응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앞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알레프 같은 경우도 음가가 없는 그런 알파벳 자음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는 어떻게 쓰냐면요. 자, 베트.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자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요 부분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 여기도 보면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카프라는 알파벳은 자, 요 부분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쓰거든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자, 이게 이제 이건 카프고 요건 베트인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잘 구별이 안 되겠지만 우선은 요 두 알파벳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는 어딘가? 자,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그리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베트, 여기도 베트. 자, 그 다음에 발음 음가는 비읍 발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의 비 발음이죠. 비읍처럼 발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멜은 이렇게 써서 요렇게 써서 요렇게, 자, 요렇게 써서 자,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기멜하고 발음은 우리나라의 기역 발음처럼 발음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달렛은 요렇게 달렛 요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의 기역처럼 생겼죠? 예, 맞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자, 요 부분이 요렇게 지금 각이 지게 돼 있죠? 자, 요 부분 요렇게 여기를 이제 각이 지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뒤에 배울 알파벳 중에 래쉬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 래쉬라고 하는 알파벳은 요렇게 씁니다. 그게 그거와 같이 보이시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 달렛은 여기를 각이지게끔 90도처럼 그렇게 각이지게. 래쉬는 여기가 둥그런 모양이 되게끔.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잘 익숙지가 않아서 좀 헷갈리겠지만 우선 보시다 보면 또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니까요. 아무튼 쓸 때 달렛을 쓸 때는 자, 요 부분을 각지게 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발음은 달렛. 그리고 영어의 D 발음. 우리말의 디귿 발음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알파벳은 해입니다. 해라고 부르는데요. 쓰는 법은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쓰시는데 발음은 해. 영어의 H 발음, 우리말로 히읗 발음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자, 요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자, 요렇게 붙어 쓰면 안 되고 요렇게 공간이 비게끔 방금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해트라고 하는 알파벳은 자, 요 부분이 막혀 있죠. 자, 이렇게 해와 해트는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알파벳은 바브입니다. 자, 바브는 요렇게 살짝 꼬부려가지고 쭉, 살짝 꼬부려서 쭉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바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비읍 발음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베트하고 이 바브 같은 경우는 비읍 발음, V 발음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비읍 발음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냥 비읍 발음 정도 된다 생각하시고 바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자인인데 자인은 위에 있는 바브하고 차이점은 바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 구부려서 쭉 이렇게 쓰는 반면에 자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온다. 예,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 자, 이 부분이 차이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브하고 자인의 차이였고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인 이런 식으로 자인. 자, 그 다음에 알파벳은 해트입니다. 해트는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해하고 요 해트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죠. 어디서 여기는 이제 막아서 써야 되는 거고 해트는 여기가 뚫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음 문과를 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인은 Z 발음, 우리말로 지읒 발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해트 같은 경우도 자,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해와 해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해트는 좀 더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면서 해트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자,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면 이제 그렇게 애써서 발음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어려워요. 그냥 이거는 이거는 해트 이렇게 하셔도 성서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거는 해트다. 그리고 해와 해트가 차이가 난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트 발음입니다. 테트는 어떻게 쓰냐면 자, 요렇게 우리가 그냥 쓸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요렇게 썼다가 요렇게 꼬부러 주는 점. 요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테트가. 자, 이 모양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요렇게 정도 써서 구별하신다 생각합니다. 테트. 자, 이거는 이제 T 발음 정도. 우리의 티읕 발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드는 어떻게 쓰냐면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조그맣게 점을 하나 딱 찍는다. 이런 느낌으로 요드. 자, 요드.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드는 영어의 Y 발음 있죠? 요 하는 요런 느낌. 그 Y 발음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프예요. 카프. 자, 카프는
우선은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배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썼죠. 요게 지금 튀어나오게끔. 근데 카프는 요렇게 그대로 이어진다. 우선 배트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카프에 와서 보니까 파이널 해가지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카프라는 알파벳은 어떤 단어의 제일 뒤에 올 때는 모양을 바꿉니다. 자, 이제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요게 원래는 요거죠. 카프인데 요 부분이 요렇게 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할 점은 카프를 쓸 때 우선 자, 요 모양은 배트하고 구별되게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카프가 단어의 끝에 올 때는 모양이 또 바뀌는데, 그래서 파이널 카프 이렇게 그렇게 불러요. 이 카프와 요 카프를, 자, 요거는 그러니까 파이널 뒤에 오는 카프다. 히브리어는 카프 소핏, 자, 이렇게도 부르고요. 자, 일단 주의할 점은 자, 이 높이에요. 높이. 자, 요 높이를 구별하시면, 자, 이 높이에서 마지막 카프로 갈 때는 요 부분이 더 길어졌죠. 자, 요렇게 구별되게끔 쓰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게 펴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카프가 된다. 자, 이 카프는 또 뭐하고도 구별해야 되냐면 달렛하고도 구별해야 되죠.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럼 달렛하고 파이널 카프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자, 바로 여기죠, 여기. 요 부분이 더 길어지면 파이널 카프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이렇게 짱뚱하면 달렛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카프, 요게 파이널 형태가 되면 요렇게 늘어져서, 자, 이렇게 길어지고, 자, 주의할 점은 달렛과 구별해야 되고, 카프는 또 배트와 구별해야 되고, 자, 그런 거죠. 자, 마지막 단어 형태로 온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카프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에 올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알레프, 베트, 그 다음에 끝에가 카프로 끝나는 단어가 있다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카프, 그 다음에 베트, 알레프 요런 식으로 쓸 때는 자, 요 모양이 되는데, 만약에 알레프, 베트, 카프로 끝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파이널 카프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파이널 카프에 해당되는 이처럼 단어의 끝에 올 때 모양이 바뀌는 알파벳이 앞으로도 몇 개 더 있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요 내용을 가지고서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카프의 발음은 영어의 K 발음. 자, 그렇게 발음이 된다. 음가를 갖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알파벳이 라메드인데요. 자, 라메드는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요게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자, 라메드는 이 높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다른 알파벳과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베트가 요런 크기로 쓰여졌다고 하면 라메드는 베트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서 요렇게.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이 다른 알파벳들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게. 자, 그렇게 쓰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라메드. 자, 영어의 L 발음입니다. L 발음. 자, 그 다음에 맴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배워보겠습니다. 맴. 자, 맴은 자, 먼저 기본적으로 단어의 앞에 오거나 중간에 올 때 쓰는 형태가 요건데,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을 쓰면 됩니다. 자, 다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이러면 이제 맴. 자, 그 다음에 요게 파이널 맴. 히브리어는 맴 소핏. 소핏이란 말이 이제 끝이란 뜻인데, 자, 이 맴 소핏은 우리나라 그냥 미음처럼 쓰시면 돼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단어의 끝에 맴이 올 때는 이 모양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입니다. 다음. 이 맴의 이제 음가는 영어의 M. 우리나라 미음 발음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자, 이 눈은 요렇게 쓰거든요. 쓰기는. 자, 근데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카프하고 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카프는 자, 요렇게 쓰는데, 카프하고 눈하고의 차이는 카프를 절반. 자, 그러니까 눈을 쓸 때와 카프를 쓸 때가 크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써야 되냐면, 카프의 폭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게 눈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눈 형태가 있죠. 눈 소핏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카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게. 자, 이제 요 폭이 카프의 소핏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반면 눈의 소핏은 그렇죠? 이거의 절반이 되게끔. 그러니까 폭이 좁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눈. 자, 이게 영어의 N 발음, 우리나라 니은 발음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싸맥. 싸맥은 그냥 획은 요렇게 해서 동그라미 그리는 것처럼. 자, 그런데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뒤에가 조금 나가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싸맥. 자, 발음은 S 발음이에요. S 발음. 시옷. 싸맥. 자, 그 다음에 아인도 요렇게 Y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인도 역시 이게 후음이라고 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힘을 줘서 아인 이렇게 발음을 하게끔 많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발음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아인 하시면 됩니다. 아인. 약간 목에다 긴장을 한다 생각하시고 아인 정도 발음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1차적인 목표가 성서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주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아인 정도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인 같은 경우도 이 뒤에 후음에서 오는 이 발음인데, 자, 이 발음도 흉내내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음가를 익힐 때는 그냥 아인, 그 목에서 나오는 그 자, 이런 발음이 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레프에 해당되는 거는 음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인은 음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는 거의 구별하기가 쉽진 않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우선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자, 이것도 좀 복잡하게 생겼죠?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카프를 쓰는 것처럼 쓰고, 여기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카프를 쓰는 것처럼 쓴 다음에, 이렇게 이러면 페예요. 자, 페도 파이널 형태가 있어요. 단어의 끝에 올 때. 자, 이거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이렇게 해서 밑에가 쭉 길어진다 생각하시고, 여기 이렇게 써시면, 페, 소핏. 그러니까 파이널 페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P 발음이에요. P 발음. 자, 그 다음에 차대인데, 자, 이건 또 쓰는 방법이, 요렇게 먼저 쓰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이것도 좀 어렵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차대. 자, 차대 역시 파이널 형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요 부분이 요렇게 펴진다 생각하시는 그 원리로, 요렇게 해서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게끔. 자, 이렇게 쓰시면 차대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차대. 자, 발음은 치, 이런 발음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프. 코프는 어떻게 쓰냐면, P를 쓰는 것처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모양이 요 부분이 여기 튀어나오게. 자, 이렇게 코프. 자, 코프.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래쉬인데요. 자, 래쉬는 어떻게 쓰냐면 아까 우리가 달래에서 썼을 때는 각지게 썼는데 래쉬는 이렇게 둥글게, 그렇죠? 이렇게 둥글게. 아까 달렛은 이렇게 해서 각지게 썼었어야 돼요. 래쉬는 둥글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처음에 이게 구별이 될까 싶으시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 야,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자꾸 보시다 보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래쉬. 이거는 이제 발음이 영어의 R 발음. 아까 라메드는 L 발음이었는데 이거는 R 발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
신은 요렇게 써서 요렇게 쓰고 여기에 점이 있죠. 자, 미리 보여드리면 아래쪽에 이제 쉰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죠. 쉰은 요렇게 쓰고 여기에 점이 오는데 쉰은 요렇게, 그쵸? 네, 쓰는 건 똑같이 쓰시면 돼요. 요렇게, 약간 요렇게, 여기에. 이건 신이고, 쉰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오는, 그렇죠? 이거는 신, 쉰. 그러니까 이 쉰은 영어의 sh, 요런 발음. 신, 이거는 그냥 s 발음. 아까 싸맥도 s 발음이었는데, 자, 이것도 그냥 같이 동일한 발음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타브. 타브는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제 타브가 되고 발음, 음가는 T 발음. 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생소하게 생기고 익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단어 끝에 오면서 형태가 바뀐다라는 개념도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이고 해서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히브리어 공부의 첫 걸음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또 쏟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흥미를 많이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근데 이것만큼 어떻게 방법이 없죠. 여러분이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루속히 우선 알파벳의 음가와 또 알파벳을 쓰는 법, 이제 구별하는 것이 좀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좀 원활해지니까 좀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루속히 빨리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